네, 이번에는 송리인곡입니다. 429쪽 53번 송리인곡 주목. 네, 송리인곡이 되겠는데요. 삼인곡의 속편입니다. 역시 미인은 왕 임금을 나타내고요. 요 송리인곡을 이제 후미인곡이다 이렇게 불러요. 다른 말로 여기 후미인곡이면 삼인곡은 전미인곡 되겠죠? 네. 쉽게 설명해서 삼인곡 투 되겠습니다. 삼인곡의 속편이 송리인곡이다. 삼인곡 짓고 나서 송리인곡 지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필기한 거 서브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나타냈고요. 이번에는 자신을 책망하는, 자책하는 심정에서 썼어요. 소박, 수수한, 꼭 겸손함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요. 이번에는 대하체입니다. 대하체로 되어 있다. 2번 송리인곡의 설정이야. 여기 봅시다. 주목. 삼인곡과 송리인곡은 요거는 이제 삼인곡이었는데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딱 하나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른데요. 요 송리인곡은 두 명의 여자가 나와요. 이렇게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한다. 요 여자는 을려고요. 요 여자는 감녀가 되겠는데, 얘네 둘이가 원래는 하늘나라의 선녀였는데 적강, 땅으로 하강해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요. 둘이 대화 나눕니다. 여기서 요 을려가 바로 화자인 송강정철이 되겠고요. 여기서 감녀가 그냥 보조적인 인물이에요. 감녀는 을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하는 그냥 보조적인 인물이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삼인곡 차이점이다. 그래서 삼인곡은 혼자 여인 혼자 얘기하는 독백체로 된 거고, 송리인곡은 둘이서 대화 나누는 대화체로 된 겁니다. 나머지 설정은 삼인곡과 동일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인곡 2인 송리인곡은 삼인곡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실제 문학적으로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아주 뛰어난 그런 문학성을 더 나타내게 돼요. 그 표현도 더 업그레이드 됐다. 3번 서사에서는 이별의 사연, 자책과 운명의 탓이고요. 본사에서는 임에 대한 걱정, 임의 소식을 알고자 방황하고 꿈의 임을 만납니다. 마지막 결사는 영원한 사랑으로 달과 비가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단락 표시하겠습니다. 429쪽에 벼가는 저 각시, 서사. 아래쪽 내려와서 글랑 생각마오 본사 1번. 맨 밑에 님다이 본사 2번. 넘겨서 모첨 찬 중간에 모첨 찬자리에 본사 3번 되겠고요. 맨 아래쪽에 어와 허사로다는 결사 단락 되겠어요. 역시 풀 버전으로 전체 다 보겠습니다. 맨 처음 보겠어요. 벼가는 저기 가는 저 각시, 각시 밑줄, 각시가 을려. 본뜻도 한되어이고 본뜻도 하구나. 천상 백옥경 밑줄, 한양 궁궐 되겠어요. 대궐을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져 저문 날에 누구를 보려 가시는 가시난 다음에 끊어. 여기까지 이제 감녀가 얘기했고요. 듣고 있던 음녀가 대답을 합니다. 오, 너여이고 내 사설, 내 이야기를 들어보. 내 얼굴, 이때 얼굴은 페이스 얼굴이 아니라 몸을 얘기합니다. 형체,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바디를 얘기하는 거야. 내 모습, 이 거동, 행동이 님 괴얌적 밑줄 쳐. 게다가 사랑하죠? 네, 그래서 사랑받음직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사랑받음 즉 한가마는 하다마는 어딘지 나를 보시고 내로다 너로구나 여기실세 나도 님을 믿어 굼뜨디 다른 생각이 전혀 없이 이래는 아양 애교 부리는 거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굳었던지 떨었던지 반기시는 낯빛 이 낯이 얼굴 페이스야 얼굴빛이 예와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해야 하니 생각하니 그 다음 줄쳐요 끝까지 내 몸에 지은 죄는 매같이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허물하랴 서러워 풀어 생각하니 조물주 탓이로다 적어봐 자책 운명의 탓 내 탓이로 소이다 이런 거예요. 바로 옆에 19풀이 두 번째 거 줄쳐. 한때는 이미가 사랑을 받았으나 이제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남의 탓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스스로의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있어. 자, 원위치 빨간펜 하살표 이별의 사연 되겠어요. 예, 서사 달력이었어요. 이별의 사연. 현대어풀이 읽겠습니다. 저기 가는 저각시 시작.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도 하거나 하늘 위에 배고픔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져서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아 너로구나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 내 용모하기 행동거지가 힘의 사랑을 받은 직한가마는 어쩐 일인지 이미 나를 보시고 너로다 하고 특별히 여기시니 나도 힘을 믿어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 어리광이며 아양이며 너무 어지럽게 하였던지 나를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고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는 자 헤아리니 내가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으니 하늘을 원망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랴 서러워서 풀어 생각하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글랑 생각 마오 그런 생각일랑 마오 끊어 감녀의 위로 듣고 있던 감녀가 한마디 위로를 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맺힌 일이 마음속에 맺힌 일이 이셔이다 있습니다. 임을 매셔 임을 모시고 있어 임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물같은 얼굴 밑줄 허약한 체질 물같은 얼굴이 허약한 체질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인고 며칠인고 출한고열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동천 가을과 겨울에는 니라셔 매셨는가 누가 모시는가 죽조반 조성매 아침 저녁 진지는 예와 같이 옛날과 같이 세신한가 밑줄 잡수시다의 뜻이야.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고 주무시는고 좀 걱정하고 있는 거죠? 네. 빨간펜 하살표 임을 걱정하는 마음 임을 걱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삼인곡에서도 걱정과 사랑을 나타냈었죠? 이게 지금 성민곡에 와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얘기되죠? 아주 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감동이 이제 만배로 막 치닫고 있는 거예요. 현대어풀 읽겠습니다. 그런 생각 시작. 그런 생각이랑 마오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어 힘을 모시고 있어 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같이 허약한 체질에 편하실 때가 며칠이고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에는 어떻게 지내시며 가을과 겨울에는 누가 모시는가 죽조반과 아침 저녁 진지는 예전과 같이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가. 거기 교재 428쪽 왼쪽 페이지 보면 요거는 그냥 참고 읽기 자료인데 정철의 일대기 거래서 제가 그 자료 일부러 붙여놨어요. 보입니까? 네. 조금 읽어주시면 정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죠? 네. 주목. 뭐 요즘 한국사 시험 문제에도 국어 지문이 들어가서 국사 시험 문제를 연결시키는 문제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윤선도도 한번 경찰직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 들었고, 정철도 나온다면 국사시험 문제 연결되는 건 얘가 서인이라는 거죠. 그치?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한국사시험 문제 지문으로 뭐 관동별곡이나 사민곡, 송민곡이 사료로 들어갔다 그러면 아 이거 정철이구나. 정철은 서인이다. 이런 거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정철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 사건들, 그 앞뒤의 역사적 상황, 그런 걸 이제 한국사 교수님하고 잘 공부하시고요.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는 건 오지랖이고. 알겠죠? 네. 이어서 본사 2번. 님 다이는 쪽곳 되겠죠. 님이 계신 곳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든지 아자하니 알고자 하니 오늘도 거의 지나갔구나.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자, 이제 중요한 구절들 나와.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밑줄 치고요. 구름 세모, 안개 세모. 자, 구름과 안개는 간신을 나타냅니다. 뭐라고요? 간신. 구름의 세모 번호 1번, 안개의 세모 번호 2번 다세요. 구름뿐만 아니라 안개는 무슨 일인가 그래서 당시 어지러운 간신배로 가득 찬 조정을 걱정하는 저거 우국지정. 우국지정. 나라 걱정하는 마음. 산천이 어둡거니 1월 동그라미 별표같이 쳐요. 해와 달인데 이 1월이 누굴 나타내요? 왕입니다. 뭐라고요? 왕. 임금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이것이 바로 2020년 소방국어 시험 문제였어요. 알겠습니까? 어찌 보면 지척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하니. 바람 세모 번호 3번, 물결 세모 번호 4번. 네, 여기서 바람과 물결도 역시 장애물로서 간신들을 얘기하고요. 임가의 만남을 방해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덩덩더이고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바로 2020년 소방국어 시험 문제에서 1번이 구름, 2번이 안개, 3번이 1월, 4번이 바람으로 선택지가 구성돼서 의미가 다른 거 나는데 답 몇 번? 3번 1월이었고요.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적중돼서 그날 이후부터 제가 1월 선생으로 불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호를 1월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1월 알맹이 이경복. 선택지 3번까지 그대로 찍혀서 제 수업 들은 사람들 순식간에 지문 읽지도 않고 1월 3번을 답하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웃긴 얘기는 그 문제가 2020년 소방직국어에서 오답률 랭킹 3위 문제였어요. 제일 많이 틀린 문제, 세 번째 많이 틀린 문제였는데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에서 그것도 1월이 그대로 선택지 구성됐고요. 송민곡을 정확하게 찍은 거죠? 네. 문제까지 그대로 나와서 선택지 3번 1월까지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 1월을 맞췄던 그런 전설이 있는 바로 그 1월의 전설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1월의 기를 모아서 부디 올해에도 찍신이 강림하시어 1월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신께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신이시여 내려주소서. 알겠어요? 네. 저 술 안 먹었습니다 지금.
술잔과 같이 얘기하는 거. 강의 시간에 무슨 술을 먹습니까? 저 하루 종일 강의했어요. 술 먹은 거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수업 듣는 사람, 선생님 술 먹은 줄 알겠다. 나 술 안 먹었다. 하루 종일 강의했다. 좀 오버한 거예요. 다시 앞쪽으로 와봐요. 429쪽의 오른쪽 알맹이 하단에 줄쳐요. 거기 책에 또 나옵니다. 구름, 안개와 바람, 물결은 인간 화자를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당시 조정을 어지럽게 하는 간신들을 상징하고 1월은 임금 선조를 상징한다. 그대로 나오죠? 네. 어니체. 사공은 어디에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자, 사공이 빈배만 있고 사라지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뭐 사공이 역할이 있다든지 사공이 화자의 절박한 상황을 알고 도와주고 있다든지 있다고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것도 시험 문제였었죠. 강천, 강하늘 아래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다이, 님 계신 것 소식이 더욱 아득한데 아득하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빨간 펜 화살표. 임의 소식을 알고자 방황함. 임의 소식을 알고자 방황함. 네, 현대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 계시는 곳 시작. 임 계시는 곳 소식을 어떻게든지 알고자 하니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구나. 내일이나 님의 소식을 전할 사람이 올까. 내 마음을 들 곳이 없구나. 어디로 가자는 말이고 나무꾼이나 바위를 찾기도 하고 몸을 밀어 올리기도 하며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고 산천이 어두운데 해와 달을 어찌 보며 아주 가까운 거리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냐.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고자 하니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 더 수상하게 되어 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긴 배만 걸렸노. 강가의 하늘 아래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가득하구나. 모첨 찬자리에 모첨은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찬자리 세모. 한밤중 밤중 한밤중이 돌아오니 반벽청등 세모. 벽에 걸린 푸른 등불. 벽에 걸린 푸른 등불을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고 불을 밝혔는고. 자, 찬자리랑 반벽청등이랑 두 개 묶어서 화살표로 외로운 처지. 네, 그거는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거예요. 바로 옆에 알맹이 구절 줄쳐요. 바로 옆에 있어요. 독수공방으로 살아가는 허전한 감정을 나타내요. 여기서 찬자리는 고독한 심정을 촉각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반벽청등은 독수공방의 외로운 처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어니치. 그 다음에 목적어 생략됐으니까 삽입해 주세요. 산을 오르며 날이며 내리며 그 다음에 강을 해 뜨며 반인이 해 뜨다는 헤매다의 뜻이고요. 반인이는 서성대다의 뜻이에요. 헤매며 서성대니 적은 듯 어느덧 역진하여 힘이 다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와 꿈속에 그토록 원하던 님을 만났죠? 네. 근데 바보 찐따예요.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잠을 깨요. 옷 같은 얼굴이 귀한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버렸으나 마음에 먹은 말씀 슬커장 실컷 살자 하니 살으려 하니 눈물이 바라 밑줄 계속이란 뜻이야. 눈물이 계속 나니 말인들 어찌하며 정을 못 다하여 보기조차 매여오니 오덩덩 계속 밑줄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 개성의 세모 이것도 부정적이죠. 장애물이죠. 잠을 어찌 깨뒀던 거 잠을 어찌 깨었던가 주목. 화자는 꿈에서 임과 재하고 있다. OX. 맞죠? 님을 꿈에서 만난 거죠? 밤에서 새벽으로 시간 경과가 드러나 있다. OX. 지금 밤에서 새벽으로
새벽에 닭이 우는 거잖아요. 그쵸? 시간 경과가 나타나 있죠? 임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는 오늘도 오지 않았다. OX. 오죠? 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도 거의 지나갔거나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라고 했지? 사공은 화자의 절박한 상황을 알고 도와주고 있다. OX. X. 사공은 지금 뭐 가고 빈배만 있는데. 그쵸? 지금 얘기한 게 2020년 소방직 국어시험 문제였어요. 알겠습니까? 자, 빨간 펜 하살표. 꿈의 임을 만남. 꿈의 임을 만남. 자, 현대풀 읽겠습니다. 초가집 찬자리에 시작. 초가집 잔자리에 한밤중에 돌아오니 그의 흘린 푸른 등불은 누구를 위하여 밝혀져 있는고 온종일 산을 오르고 내리며 물가에서 헤매고 소상댔더니 문득 힘이 다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나의 정성이 지긋하여 꿈에서 힘을 보니 꽃같은 몸이 밤낮만 되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살리려 하니 눈물이 잇따라 흐르니 말인 듯 어떻게 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조차 매니 방정 맞은 닭구름 소리에 잠을 어찌 깨던가. 자, 이제 결사단락입니다. 허사로다. 헛된 일이로다. 이 님은 어디에 가고 결에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제 밑줄. 네, 그 자체의 뜻은 불쌍한 그림자인데 시적 화자의 분신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여인 자신을 얘기합니다. 주의할 것은 그 어여쁜 그림자가 임을 나타내는 거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임이 아니고 화자를 나타내요. 불쌍한 그림자가 날 좇을 뿐이로다. 나를 따를 뿐이로다. 형광펜 손이 잡고 끝까지 칠하세요. 차라리 시어디어 나골이나 되어이셔 인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철이라 각신님 다리아카니아 구잠비나 되소서. 해석할게요. 역시 송민곡이 이제 주제행이 되겠는데 차라리 시다는 죽다. 죽어서라도 나골 동그라미 떨어지는 달이 되어서 임겨신 이미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밑줄. 주모. 요거 시험 문제 나왔다. 그때 번듯이의 뜻은 환하게 또는 뚜렷이. 요게 맞는 해석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돼. 요거 시험 나왔어. 반드시가 아니고 무슨 뜻이라고? 자, 우리 책에는 뚜렷이라고 돼 있어요. 환하게의 뜻이에요. 둘 다. 알겠습니까? 예. 비치리라 다음에 끊어.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듣고 있던 감녀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각신님, 다리아카니아 구잠비나 써서 달뿐만 아니라 구잠비 동그라미 구전 비가 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목. 달하고 비가 되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쪽 적어주세요. 요것 그대로 다 들어가요. 3인곡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영원한 사랑이고요. 변함없는 충정이고요. 죽어서 달과 비가 되겠다는 윤회의 사상적 발상이고요. 시공간적 거리를 추월하는 이것도 일종의 주관적 변형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말씀.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임이고 을려는 뭐가 되겠대요? 달이 되겠대죠? 달이 돼서 임을 비춰주겠다를 말해요. 그런데 요 달이라는 것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 거리가 있고 좀 소극적이다. 여기 좀 일시적이다. 그래서 듣고 있던 감녀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뭐가 되라고 얘기해요? 네. 비가 되소서 이렇게 말해요. 비가 되는 게 낫겠다는 얘기예요. 이 비라는 것은 밀착되어 있죠. 피부에 닿죠. 이게 훨씬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비라는 게 훨씬 더 지속적이다. 그래서 예, 요거 기억하세요. 여기서 다른 소극적 존재, 그 다음에 비가 훨씬 더 적극적 존재다. 이거 기억하시고 아무튼 달과 비가 돼서 비춰주고 적셔주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왼쪽에 알맹이 430쪽에 맨 밑에 밑줄 슬픈 눈물이라도 임에게 전달하고 싶은 심정을 나타냄. 나골이 일시적인 반면 굳은 비는 지속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시 원위치의 빨간펜 하살표 영원한 사랑. 네, 다음 페이지 현대어플을 읽겠습니다. 허사로다. 시작. 호사로다. 힘이 어디 가셨는고. 그 바람에 일어나 앉아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가련한 그림자가 나를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지는 날이 되어서는 임 계신 창 안에 뚜렷이 비추리라. 박신님 다른커녕 굳은 비나 되소서. 알맹이 첫 줄. 이 작품은 연곤의 뜻을 임을 이별한 한 여인의 애달픈 심정에 의탁한 것으로 감녀와 을려란 인물을 설정하여 대화 형식으로 전개하였다. 밑으로 내려가서 주제 밑줄, 연군의 정, 의 밑줄, 3인곡 속편이지만 3인곡보다 언어의 구사와 시의의 간절함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나 적으실래요? 필기하세요, 옆에다가. 네. 김만중의 서포 만필에서 이 구운몽을 썼던 작가 김만중이야. 한글 소설, 국문 소설 쓴 사람이지. 호가 서포 김만중인데 이 고전 평론집인데요. 딴 사람이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는데 이 국문 소설, 한글 소설을 썼던 김만중이 얘기한 거에는 설득력이 있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한 이야기야. 좌회진 문장.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좌회가 이제 우리나라. 당시 조선을 말하고요. 진문장, 즉 최고의 작품이란 뜻이야. 최고의 작품이란 뜻이고 좌의 진문장이 우리나라 즉 최고의 작품이 3편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3편을 꼽는데 그 3편이 뭐였는가 하면 송강의 가사 3편을 뽑아요. 송강 정철의 가사 3편이라면 뭐겠습니까? 우리 지금 내리 3편 쫙 배웠죠? 관동별고, 삼인곡, 송민곡입니다. 그쵸? 이렇게 3개가 좌회진 문장, 우리나라 최고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은 송민곡이다라고 극찬해. 세 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작품은 송민곡이라고 극찬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why? 왜 송민곡이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이냐? 송민곡은 바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다. 국어 존중 사상이에요. 김만중을 이제 국민문학파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국민문학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국민문학 입장에서 우리의 한글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다. 국어 존중 사상 입장에서 이게 이제 한문으로 썼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글로, 한글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쫙 살려서. 그런가 하면 삼인곡하고 비교해도 삼인곡은 좀 한자들이 많았죠. 한문들이 많았죠. 송민곡은 거의 우리말로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송민곡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지금 제가 말로 얘기한 것들이 다 지문으로 제시돼. 보기로 제시되고, 왜 서포 김만중이 송민곡을 최고의 작품으로 꼽은 이유가 뭐냐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자살했다는 거. 알겠습니까? 표현상의 특징 첫 번째 밑줄. 연군의 뜻을 임을 이발한 여인의 심정에 다가했다. 두 여자가 말을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자, 옆에 문제 하나 있는데요. 같이 풉시다. 송민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죠? 근데 대표적인 시조 문학이다. 이거 시조 아니고 뭡니까 이거? 가사죠. 틀렸고. 2번. 지은이는 이 작품 짓고 다시 대하체에 속표현되었다. 노노노. 삼인곡이 독백체고 송민곡이 대하체라 그랬지? 삼인곡 짓고서 이거 송민곡 지은 거죠? 3번. 한자어와 고사가 덜 사용되고 진솔한 심정을 간절히 표현했다. 정답이에요. 3번이 답이고요. 4번. 3사조, 4사조의 사음보 연속체 이며 여기까지는 좋아. 서사, 본사 2단 구성이 아니라 가사문학은 항상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이죠. 5번. 버림받은 여인의 처지를 천연과 절망의 독백조를 푼 거는 삼인곡이죠. 이건 대화체다. 넘겨. 432쪽에 그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삼인곡, 송민곡 공통점 차이점 표 나옵니까? 별표 다 하세요. 그 표에서 또 시험 문제가 쏟아져서 출제돼요. 그 두 작품의 공통점, 각각 차이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송민곡이었습니다.